네, 이거 어디서 못 구하시는 아 그건 안녕하세요. 저 팀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3강이죠. 네 저희 벌써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이제 3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마 명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 지인들 제보에 하면은 네. 근데 뭐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울렛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유튜브 영상 보고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생각보다 또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죠. 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울렛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박스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매일 말로만 떠드는 거랑 네. 실물이 나오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오늘 네. 제가 조던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한번 예. 볼까요? 예. 오 대박. 조던 상품인데 저도 없습니다 사실. 맨날 구경만 하고. 예, 야, 진짜 예쁘다. 아무래도 이 조던 상품이 여름에는 좀 가격이 좀 내려갔다가 네. 최근 겨울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가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네. 한 50만 원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름에 이 시세가 한 30만 원대였거든요. 네. 사실 때는 얼마? 사실 때는 정가에 샀습니다. 정가 얼마죠? 조던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 후반대 정도 됩니다. 야, 한 거의 3배. 네, 그 정도 띄우셨네요. 올라가서 흔히들 말하는 슈테크라고 슈테크. 하는데 이 상품을 어디서 구했냐? 정가에 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이 상품은 아울렛에서 구했습니다. 와. 뭐야? 아울렛에서 이런 상품을 구할 수 있어? 네. 근데 가능합니다. 오, 저 갈 때마다 이런 거 없던데요? 당연히 없죠. 요즘에 워낙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아울렛에 이런 귀한 제품이 풀린다 네. 하면은 순식간입니다. 그 주변 일대 한 30분 컷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판에 대해서 아울렛에서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조던 상품이나 덩크 상품들은 1인당 한 족밖에 구매를 못합니다. 물론 한쪽 구해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한쪽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쵸. 한쪽만 구해가지고는 사실 사업성이 없단 말이야. 그냥 그쵸.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가지고 아울렛을 방문했을 때 하나 정도 구하면은 소소한 행복 정도가 네. 되겠지만 이거를 사업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아울렛을 한정판이랑 연결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아울렛에 가서 한정판을 구하고 싶다. 네. 확률을 좀 높이고 싶다.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어렵네요. 쉽습니다. 나이키 물류센터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네.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 모르세요? 영동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 왼쪽 편에 나이키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이천입니다. 이천시 호법면에 있습니다. 오.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네. 이천 호법에 있잖아요. 네. 이천에서 제일 가까운 아울렛이 어디겠어요? 이천 이천 아울렛이죠. 아. 이천 아울렛에 이런 상품들이 많이 풀립니다. 가까워서 풀리는 건 아니고 다른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제 직영으로 하는데 이천 아울렛만 NCS 네. 나이키 클리어런스 스토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키 공홈이나 네. 이런 매장에서 반품 들어온 상품들을 이 나이키 클리어런스 스토어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살짝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육안상으로는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단순 변심으로 반품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뭐 실밥이 틀어졌다거나 아주 작은 오염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도 반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품들은 박스에 B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B 그레이드라고 이제 반품 상품이라고 찍혀 있는데 한정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보면은 네. 괜찮은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요즘에는 많은 커뮤니티들의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천은 보물섬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 하이에나처럼 모여 있어요. 혹시 이것도 이거는 이천에서 구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어쨌든 아울렛에도 이런 상품이 풀린다. 네. 근데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다. 혹시라도 한정판 상품들을 좀 구하고 싶다면은 네. 이천으로 가보면 된다. 최근에 커뮤니티 글에 보면은 누가 밀치고 이 상품을 자기 걸 가져갔다. 아이고. 뭐 이런 글도 있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이 상품을 자기가 쥐어갔다 뭐 이런 글도 있었어. 이게 사실인지 뭐 영상으로 확인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치열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셀러 하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전에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직원분들도 상대적으로 그거를 피해서 다른 시간대에 좀 물건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후에 방문을 하면은 이런 상품들이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혹시라도 내가 한정판 좀 구하고 싶은데 이 신발 중개 플랫폼 이런 데서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선착순 드로우 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다. 그래도 한 번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천 아울렛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천 아울렛을 솔직히 서울에서 좀 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풀린다는 그 정보를 알아야 사람들이 또 몰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요즘 커뮤니티에 많이 이런 정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커뮤니티가 뭐 나이키 매니아라든지 뭐 어미새라든지 풋셋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면 이걸 또 카페에 있는 글을 매일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는 거죠. 키워드로 2000 아울렛 혹은 덩크, 조던 이런 상품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2000 아울렛에 뭐가 떴다. 그 알람 보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아마 그렇게 가도 늦을 확률이 높아. 30분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끝나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바로 늦었네요. 서울은 늦다고 봐야죠. 거의 2000 시민들의 공략법이 2000 시민이거나 아니면 뭐 그 주변을 뭐 갈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이런 상품을 얻는 거지. 한정판은 어디서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울렛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기동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00 아울렛을 머니까 다른 가까운 아울렛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그 2000 아울렛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리어런스 스토어라고 했잖아요. 클리어런스 스토어가 뭐냐면 대부분 상품들이 이렇게 완제품 박스로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박스가 커팅돼 있는 상태로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B그레이드 상품, 반품 상품이고 뭐 하자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왔을 때 여기 와서 구경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라도 인기가 있을 만한 상품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정품 같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방문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나이키에서도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올만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가끔씩 풀린다. 언제 풀리는지 모르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파란색이 좀 괜찮은. 이게 건가요? 유니버시티 블루라고 해서 요 컬러도 많이 인기가 있고 그레이 색상도 좀 인기가 있고 아니면 모카 색상도 인기가. 뭐 조던 상품은 대부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실밥 이런 부분은 약간 괜찮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내가 30만 50만 원 주고 산 상품인데 이게 실밥이 왜 이러냐. 오히려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나이키가 아니다. 왜냐면 나이키가 사실 명품은 아니에요. 명품이랑 콜라보한 제품들은 있지만 그냥 일반 운동화로 봤을 때 나이키가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가지고 만든 신발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신발이다 보니까 마감이 그렇게 우수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정품이냐 가품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실밥이 틀어져 있다 이걸로 뭐 가품 정품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원래 나이키가 마감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 이렇게 마감이 조금 덜 하면은 막 고객이 막 깎아달라 이럴까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지 않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면은 정품에 대한 플랫폼에서 소명도 요청을 하지만 고객들에게도 항상 의심을 받는 게 정품인지 아닌지 여부이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정품 거래처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빙을 해야지 상품의 기본적인 하자 가지고 뭐 어떤 이걸 소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거 장사를 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1도 안 보고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 고객이 뭐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좀 마진이 좀 줄더라도 그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고객이랑 실갱이를 하거나 싸움으로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할 바에는 차라리 고객에게 내 마진을 내어주고 그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한정판도 아울렛에서 구매할 수 있냐라는 점에 대해서 가능은 하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좀 쉽지는 않다. 네. 그 아까 2,000점에서는 그 NCS. NCS라서 그런 게 조금 더 큰 확률로 가져갈 수 있으시고 다른 데는 NFS. NFS라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 NCS는 2,000점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도 네, 이렇게 없는 없습니다. 모든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는 다 NFS로 이렇게 지금 네. 전국에 위치를 해 있고 NCS는 2,000에만 있습니다. 하나 어떻게 만드실 생각? 아, 네. 이제 한정판을 사람들이 노려서 파는 게 솔직히 마진이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희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다른 쪽으로 마진을 남기려면은 우리 집 옆에 있는 아울렛에서 어떻게든 이 상품을 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타율을 높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번 아울렛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요랑 공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아울렛을 공략을 해야지 가능을 하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요. 네. 상품들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사실 마진이 좋지는 않습니다. 좀 더 마진을 확보하려면 추가 할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딜. 요 기간을 잘 노리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이 상품 하나 가지고 뭐 마진을 20% 30% 붙여서 12만 원, 13만 원에 팔면은 결국에는 아울렛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추가 할인 기간에는 10만 원짜리 상품을 뭐 아울렛에서 원래 7만 원에 팔았다. 그럼 7만 원에 팔던 거를 추가로 10%에서 15%, 20%까지 할인을 더 해줍니다. 그럼 이 기간을 잘 노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상품 하나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 추가로 몇 개를 더 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팔릴 것 같은 상품을. 그러면은 일단 품절도 안 될 거고 네. 내가 재고를 확보한 거고 네. 더 많은 할인율로 상품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 7만 원에 팔던 거를 네. 추가 할인 기간에는 그렇죠. 5만 원, 6만 원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만 원, 2만 원 남던 마진이 4만 원, 5만 원이 되는 거죠. 미리 재고를 확보해야 해야 돼요. 그때가 좀 노리면은 좀 추가적인 마진이 되는 거고 플러스로 모든 리셀러 분들이 이거를 알고는 있어요. 추가 할인 기간에 어떤 상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품들을 다 구매할 수도 없고 네. 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다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확률이 높은 상품을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 할인 기간에 좀 더 확률 높은 걸로 그거 댓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좀 재밌는 댓글 하나 있으셨거든요. 네. 그게 나이키 매장에서 네. 그 신발 다 사가면은 네. 직원들이 눈치 주지 않냐고.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해지는 룰이 있습니다. 아울렛마다 어떤 아울렛은 한 상품에 대해서 3조까지밖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아울렛에서는 5조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전체 상품으로 봤을 때는 20조까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아울렛마다 룰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준다기보다는 그 룰을 어겼을 때 이제 구매가 불가능하다. 뭐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할인 기간에 내가 좀 더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네. 지인을 동원하든 뭐 파트타임을 동원하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적 자원을 더 동원을 해야지 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 제한이 생긴 게 리셀러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구매 제한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 이제 중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뭐냐면 농구화거든요. 네. 농구화를 추가 할인 기간에 구매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냥 아울렛을 이렇게 청소하듯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네. 구매 제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구매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룰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네. 아울렛 구매를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아울렛은 결과적으로 평상시에는 안타를 치지만 또 추가 할인 기간이라고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매 제한이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냥 홈런 정도는 솔로 홈런이나 뭐 홈런 투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거기 가서 말로 홈런을 계속 연타석으로 날리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심화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그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네.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심화 버전이 혹시 좀 심화 버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울렛이에요.
아울렛에 가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단 말이야. 네. 상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은 사이즈들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이즈들이 한 번 가서는 좀 보기 어렵지만 한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어떤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네. 사이즈가 줄어드는 속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상품은 뭐 어제랑 전혀 변동이 없고 이 상품은 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것 같고 이 상품은 벌써 없어졌고 상품이 빠져가지고 다시 안 채워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채워놔도 이 상품 이 사이즈는 뭐 계속 빠진다 혹은 이 상품 전체가 계속 사이즈가 빨리 빠진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네. 이거는 확실히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하면은 좀 아쉽겠죠. 네. 너무 아쉬워요.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 네.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오. 벤치마킹인데 네.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냐, 나가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또 아울렛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녔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을까, 네. 뭘 잘 팔고 있을까. 네. 근데 그분들은 딱 티가 나거든요. 사실 상품을 하나 구매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뭐 10개, 20개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상품을 뭘 구매하는지 보여요. 저 상품들이 지금은 잘 팔리고 있구나, 딱 객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지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장 그 상품을 팔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그분이 더 잘 팔고 있는 상품이니까 제가 네. 뺏어올 수도 없고. 네. 근데 단 내가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 그래도 어떤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구나를 탑지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는 저런 상품을 좀 먼저 잘 팔아봐야겠구나. 네. 혹은 이 상품이 아울렛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벤치 마케팅 하신다는 게 네. 그 아는 분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매장에서 저분이 조금 많이 사시네. 네. 약간 뭐 사지? 약간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보는 걸 말씀하시는 보는 거죠. 아. 뭐 대놓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눈치껏 하시면 되고, 네. 그게 좀 그렇다 하면 아니면 차라리 그분한테 정중하게 네. 요청을 해서 뭐 말을 걸어 보던지. 네.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울렛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말을 거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뭐 어떤 형태로 파시냐라고 하는데 뭐 그때 기회가 된다면은 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질문을 하면은 받아주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아울렛에서 벼락슈터님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아울렛 안 가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주로 그 어떤 아울렛에 가시나요? 저는 아울렛에 안 갑니다. 아쉽네요. 요즘에는 그 직원분들이 거의 주로 가시니까. 네, 직원분들이 많이 가고 저는 이제 가끔 혹은 이제 추가 할인 기간, 이럴 기간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네. 뭐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브랜드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럴 때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네. 덮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네네네. 덮으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울렛으로도 뭐 시작을 해보셨고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셨을 텐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위협을 느끼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쪽 브랜드 유통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 사진. 흔히들 말하는 눕기 사진이라고 네. 하죠. 눕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눕기 사진은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거나 뭐 나이키라고 워터마크가 안 보이게 살짝 찍혀 있다거나 네. 뭐 나이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잘 안 보이게 나이키 워터마크를 찍어놨는데 그걸 캡처했다가 썼다가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들을 보실 때 네. 워터마크가 혹시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눕기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네. 연출이 돼 있으면은 네. 이 상품 사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가 좀 의도를 하고 신발끈을 약간 뭐 예쁘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뭐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썼다가는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의외네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플랫폼들도 그렇고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내려야 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옷들 사진을 보면은 네. 기본 상품을 바닥에 놓고 찍으면은 괜찮은데 이런 브랜드 상품들이 교묘하게 사진들을 못 쓰게 하냐면 팔에 약간의 주름을 줍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의도를 한 거죠. 네. 이걸 못 사용하게. 와. 하얀 바탕인데 와. 주름을 줘버리니까 네. 뭐 이거는 잘 구분하기 어렵죠. 그쵸, 그쵸. 예. 이런 사진도 있고 가방 같은 경우는 끈이 그냥 일자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뭐 반을 접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런 제품을 팔 때는 본인이 구매를 하셔서 직접 촬영하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눕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지. 중국 구매 대행 때문에 피해서 왔는데 이걸로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어쩌면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품 판매입니다.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이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나도 이런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잘 소명을 하면 되겠지만 나이키 제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팔았다면은 이거는 면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가품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가품 구별법도 지금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밀당을 하시거든요, 우리 벼락슈터님. 그래도 다음 시간에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진품,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진짜 이 나이키 창업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감이 또 오면서도 조금 잘 모르겠다. 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계속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해야 될 거는 약간 그 아울렛에 가서 벤치마케팅 하는 연습을 좀 하고. 그죠? 너무 졸졸 따라다니는 저 아울렛 못 갑니다. 네, 적당히 선을 지키는 선에서 벤치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규정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나이키에서 나오는 규정은 무조건 지키셔야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 해당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울렛의 구매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뭐 나이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도 구매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물어보고 우리가 어쨌든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 하면은 결국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문제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분들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매 제한이 생겼는데 내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그 규정을 어기면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규정 안에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티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커뮤니티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뭐 이런 한정판 정보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인기 있는 제품 정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커뮤니티는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키워드를 하셔서 알람 설정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00 아울렛 한번 이번 주에 또 이번 주에 2000 아울렛에 핫해지겠네요. 네. 지금도 나이키 창업,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업이 절대 쉬운 사업은 아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허들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울렛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쉽겠네 그리고 나이키를 파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조금 해결해 드리고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에 보셨겠지만 저희가 벼락커머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벼락커머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그 셀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혹은 투자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 아울렛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많은 소비가 됩니다. 네, 뭐 혹시 퇴근하고라도 사업을 파트타임 혹은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내 시간을 쪼개서 아울렛을 갈 수 있는데 가보니까 품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탕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면 이게 힘이 빠져요. 아, 이 네.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아울렛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거기 있는 게 내 재고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저희 벼락커머스에서 셀러분들에게 대신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해드리고 고객들한테 발송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계속 품절이 되니까 재고를 사놓고 팔면은 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3PL처럼 대행으로 아. 창고에다가 상품을 보관하고 발송하는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만 예. 다시 본질적으로 좀 돌아보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 혹은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싼 상품들 이것들을 못 구하니까 혹은 너무 비싸니까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네. 저희가 아울렛을 고객들 대신에 매일 가가지고 상품을 구해주는 서비스이잖아요. 결국에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든 지식이든 물품이 됐든 간에 서비스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벼락커머스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벼락커머스를 떠나서 본인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누군가에게 고객이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간에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매출적인 부분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지금 현재 벼락커머스 말고 이런 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없고요. 대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을 상품을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내 스토어가 없더라도 그 카페에 입점을 해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직접적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입점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벼락슈터님이 샐러드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뭐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그렇죠. 네. 이걸 사용하라 이런 건 아니고 본인 시간 대비 저희 벼락커머스를 이용했을 때 이득이 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아울렛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이 이동하는 시간, 업무 시간에 대비 때 효율이 나오는지 저희가 뭐 무료로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비교를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고 장면에 한 달 정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해보시고 이제 본인하고 좀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그때까지만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렇죠. 더 맞으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커머스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댓글 쪽에 참조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좀 내고 또 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거 사전에 얘기 안 원래 사전에 얘기 안 해요, 저. 바로 불러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쵸.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비용이 있는데 네. 저희가 매달 이용을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네. 20만 원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내고를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일단 불러주세요. 네, 금액 한번. 네. 일단 1년 기준으로 네. 100만 네. 원을 이제 20만 원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럼 한 15%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되죠. 네, 일단 드리고 그리고 또 1년이 좀 부담스러우실 분도 있으니까 네. 6개월로 하면은 네. 60만 원인데 저희가 한 10% 할인해서 55만 원에. 네. 근데 저는 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고도 좋지만은 네. 그냥 한 달 무료 체험을 달라. 한 달 무료 체험. 네. 그리고 써보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한 달 여러분들이 한 달 써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 괜찮다 하면 쓰는 거고. 그렇죠. 이게 돈을 깎았다고 해서 썼는데 또 안 맞으면은
또 저만 욕 먹고. 그러니까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희 서비스가 괜찮은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네. 판매자분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네. 한 달 무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손해 보고 가는 거. 좀 뽑아보고 갑니다. 빨대 탁 꼽아가지고. 네. 네. 근데 한 달 아마 써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판단이 날 것 같아요. 좋다 안 좋다. 그렇죠. 네. 충분히 뭐 판단하는 데는 네. 충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하게 어떻게 한 달 체험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댓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